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규칙 기반 모델, 지식 기반 모델, 전문가 시스템, 추천 시스템 우리가 기계학습이랑 딥러닝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 원래 우리가 고전적인 그 인공지능 기술 알고리즘도 우리가 실제 지금 쓰이기도 하고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 학습 굳이 안 해도 좋은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 기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일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로그램 잘해가지고 컴퓨터가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얘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비교해서 처리하는 일을 나누는 것. 해가지고, 규칙 기반 모델에서는 이러한 조건 분기, 이거 if문이죠, if문. if then 해가지고 if문.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이렇게 규칙 기반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가장 초기에 우리가 네, 인공지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하는 챗봇 가끔씩 챗봇 같은 거 쓰실 텐데 뭐 요새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러한 우리가 플랫폼에서 그 챗봇 같은 것도 사실 룰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도 있고 가장 편하잖아요. 심플하고. 그래서 뭐 1번 누르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되고 뭐 2번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고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룰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베이직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규식 기반은 룰 베이스드 모델이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마트에서 물건 구매할 때 할인율에 대한 규칙 조건이 있다면 그래서 주말에는 0.03%, 평일 오전에는 0.05%, 뭐 오후는 0.1%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일종의 정해줬다면 사실 이거 if문으로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죠, 사실은. if문, if else문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칙 엔진과 규칙 집합이 표현하고 규칙 엔진이란 규칙에 대한 조건을 평가하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규칙 집합이란 그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 사실 경우의 수가 작을 때는 사실은 규칙 기반이 효율적이죠. 사실은 딥러닝보다도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딥뉴럴 네트워크보다도. 규칙이 이제 정확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규칙 엔진은 복잡한 문제 해법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f then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실제 여러분들 쓰이시는 챗봇, 심플한 챗봇 자체가 룰 베이스드예요. AI, 그러니까 AI 중에 하나이 AI 챗봇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한 기계 학습이 아닌, 이제 룰 베이스의 그냥 베이직한 챗봇. 그래서 이제 규칙 기반 챗봇 해가지고, 사용자의 지리 키워드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키워드가 매칭되면은 우리가 2% 찾아가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입력 문자를 가지고 뭐 맞다면은 얘로 넘어가고 아니오면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고 이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들 전 최근에 은행 관련해가지고 뭐 전화하거나 했을 때 챗봇을 이제 요새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상담원이랑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그 인력 감축도 뭐 가능도 하고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사용자분들이 많이 요청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그냥 따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따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가능하죠, 쉽게.
네, 그런 상황이고, 아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챗봇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머신러닝이나 자연 처리 등등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일종의 지리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욱 지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혼합형 챗봇 해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거, 룰 베이스드. 그리고 AI 기반, 그러니까 룰 베이스도 사실 AI이긴 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규칙 기반 모델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지식 표현이다. 그래서 심플합니다. A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B라는 행동인데 우리가 이미 정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성된 규칙은 통일된 이프된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지식과 과정을 분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우리가 뭐 상호작용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룰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근데 한계가 이제 근데 분명합니다. 개별적인 규칙은 이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이제 많은 규칙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규칙의 논리적인 서로 간의 상호관계가 확실히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사실 이 카테고리랑 이 카테고리가 또 일종의 상호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이 모든 경우의 수로 다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규칙이 사실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그게 그 규칙이 정확히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우리가 그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간의 이제 불분명한 관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규칙이 정해져서 우리가 그 규칙이 정해진 다음에 챗봇을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규칙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 수정이 돼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죠. 일종의 우리가 그런 관점을 이제 어댑티브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어댑티브한 게 좀 규칙 기반에서는 조금 네, 규칙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은 계속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하다. 그래서 어댑티브한 관점에서는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규칙 집합 안에서 특정 부분만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 수정하려고 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그걸 이제 수정하려고 하면은 앞에 규칙조차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어떤 뭐 조건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얘가 해가지고 행동 1로 가고, 아니면 행동 2로 가고, 이렇게 연관을 미치는 상황에서 뭔가 조건을 한 개 추가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그 앞에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요. 행동 이렇게 3을 추가한다고 하면, 조건이랑 이렇게 행동을 추가하면은, 네. 그 복잡한 우리가 그 규칙을 사실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 규칙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학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규칙 기반 모델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규칙만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용자의 내용의 규칙을 벗어나면 수정할 능력이 없다. 오류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일상적 데이터베이스로 그 일종의 플랫폼이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규칙이 따로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해가지고 특징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규칙을 이제 내부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프로그램,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보면은 규칙 자체는 우리가 실제 좀, 네,
달라질 수도 있고, 진짜 규칙만 가지고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종의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풋, 아웃풋이 있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 얘가 안에서 그 학습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규칙이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는 사실은 네, 그 파악하기 어렵죠, 사실은. 예, 그런 것조차 나중에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explainable AI를 이제 연구를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통적 프로그래밍 관점이랑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관점도 조금 네, 우리가 그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전통적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면은 얘는 이미 알려진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얘는 일종의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고 그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이 모델이 알아서 사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등등등. 그리고 불확실성 여부도 마찬가지고 얘는 결과가 규칙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딱 이미 아웃풋이 딱 나오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 데이터를 학습하면 그 아웃풋이 뭐가 될지도 사실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DNA를 학습했다 쳤을 때 사실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이 아웃풋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이 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아웃풋은 다른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챗GPT나 아니면 그 뭐 제미나를 사용했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아웃풋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사실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지식 기반 모델과 전문가 시스템. 이제 지식과 전문가. 사실 전문가 시스템. 이 전문가 시스템은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사실 실제로 입니다. 실제 인공지능 기법으로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은 이미 예전부터 널리 사용이 됐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는 뭐냐?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는 실제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일종의 이렇게 좀 피라미드 구조로 잘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가장 원초적인 기본인 거죠, 사실은 데이터. 해가지고,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우린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떠한 그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의미를 갖도록 하는 거. 그 데이터가 가장, 로우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로우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음 그 정보로부터 어떤 특정한 지식을 더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경험 학습으로 얻은 통찰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전문가는 이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 보통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어떤 특정한 지식. 그래서 지식 기반 모델이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뭐 사실, 규칙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 기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지식 자체도 사실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식이 바뀌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죠,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의학 지식만 해도 사실은 연구가 점점 되거나 하면서 그 지식 영역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정답이었는데 지금 새롭게 알려진 사실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지식이 우리가 탄생이 되죠. 그러면 그걸 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영역,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네. 보시면은 뭐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있고, 우리가 지식 습득하는 과정, 네, 그런 과정들. 규칙 기반 모델 또는 지식 기반 모델에서는 우리가 그 룰이 너무 사실 많습니다. 뭐 수백 수천 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룰 베이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지식에서는 사실 그 룰을 일종의 지식으로 우리가 그 모방을 하는 거죠. 룰 베이스랑은 조금 다른 이제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규칙 기반이랑 지식 기반. 이제 지식이 조금 더 이제 제너럴한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가지고 지식 기반해가지고 뭐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룰 베이스를 조금 더 제너럴한 관점 차원에서 우리가 좀, 네, 받아들여 주시면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 이 전문가 시스템 실제 사람이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문가 시스템. 그 사람의 역할을 컴퓨터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의 컴퓨터로 주입해가지고 그 컴퓨터가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를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인간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표현해서 컴퓨터에 이제 주입시켜가지고 일반인도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 내가 해줄 거는 어떤 문제의 도메인에서 전문 지식을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고요. 전문가로부터 얻은 이제 지식이어야 되고, 뭐 고도의 현실적 문제, 그리고 능력이 전문가와 동등할 것 해가지고, 사실은 뭐 1 더하기 1은 2다는 사실 룰 베이스의 관점인 거고요. 좀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 그거에 대한 정답, 전문적인 지식을 컴퓨터에 주입시키는 거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론 엔진, 설문 모듈, 지식 획 모듈, 그리고 지식 데이터베이스, 지식 베이스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식 베이스 안에 이제 규칙, 전문가로부터 획득된 정확한 규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규칙과 다른 사실, 팩트, 이렇게 전문가로부터 얻은 이제 추론된 사실을 우리가 지식 베이스로 볼 거고요. 지식 획득 모듈을 하면 이제 전문가로부터 얻은 일종의 지식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지식 획득, 그리고 설명 모듈을 하면 그런 추론 엔진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과 규칙을 여기 사실과 규칙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사실과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추론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추론 엔진이 이러한 규칙과 사실로부터 어떻게 추론 그 결과를 내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설명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얻어가지고 결론을 제시하는 그 사용자와의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문가가 있고 사실 이 사용자가 전문가한테 문의 드리면 그 전문가가 대답할 수 있는데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병원을 갔을 때 제가 병원을 갔을 때 이제 의사 그 선생님이나 의사 교수님께 어떠한 이제 우리가 그 궁금한 점을 사실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제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반면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지 않고 이 컴퓨터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일종의 전문가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그 컴퓨터한테 주입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컴퓨터와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뭐 얻고자 하는 질문을 이제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지식 획득 모듈. 그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컴퓨터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모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획득. 그래서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제 전문가에게 하는 그러한 질문 차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식이 쌓이고, 뭐, 추론 엔진, 설명 모듈, 네, 이렇게 전문가가 만들어지고, 이제 일종의 컴퓨터가 전문가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한 이제 모듈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게 우리가 사용자랑 대화하는 방향, 그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란, 네, 여러분들 실제 네, 전문가한테 뭐, 네, 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뭐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문의를 드려도 되지만 그 교수님이 어떠한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지식을 여기 담아서 만든다면 이제 사실은 교수님이 아니라 이 PC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도 이미 여러분들 최근에 뭐 저희가 뭐 다양한 거에서 뭐 추천 시스템이 실제 활용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막 여러분들 하는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막 광고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네. 그게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네.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AI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천 시스템, 리코멘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콘텐츠의 내용에 기반하거나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개인화된 맞춤 콘텐츠를 추천한 시스템을 우리가 추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유튜브 영상 추천한다든가 온라인 쇼핑몰 아니면 뉴스, 금융 상품 등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추천 시스템 그래서 일종의 네, 우리 사용자의 우리가 원하는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용자가 원하는 특징 추출, 사용자가 선호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학습할 거냐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용자의 선호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죠. 그래서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협업 기반 추천, 그리고 콘텐츠 기반 추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협업 기반은 유사한 성향의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거고, 콘텐츠 기반은 개인의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협업 기반은 이제 사용자 A가 있고, B가 있고, 사용자 A, B로부터 이제 유사한 사용자를 우리가 했을 때, 네, 사용자 A, B로부터 성향 정보를 획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 사용자 A 성향과 비교하고 사용자 B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콘텐츠 기반은 일종의 사용자 C가 있으면 사용자 C의 성향 정보를 획득하고 이제 이 유사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 C에게 추천하는 방향. 협업 기반은 일종의 그 대조군이 있는 거죠, 사실은. 유사한 사용자라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러한 그럼 어떻게 유사한 사용자를 사실 이런 상황 협업 기반 추천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유사한 사용자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룹핑하는 아니면 클러스터링하는 이런 기술조차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 해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사한 관점의 사용자에게 유사한 정보를 추천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그게 아니면은 이제 불필요한 이제 에너지 낭비인 거죠, 사실은. 그럼 뭐 대표적으로 뭐, 뭐랄까, 뭐 취미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용자들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용자들 이렇게 클러스팅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떤 사용자가 있을 때 이 사용자가 클릭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용자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용자는 또 이렇게 클릭하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뭐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을 때 그 다양한 사용자들이 그 클릭하는 그러한 특징을 파악해 가지고 일종의 그룹핑을 잘 해보는 것도 네, 중요하고요. 그 그룹핑이 비슷한 유사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그 비슷한 걸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룹핑을 잘 하는지는 이제 좀 인공지능 관점에서 다른 수학적 접근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클러스팅을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협업 기반 추천은 일종의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사한 사용자들의 성향 정보를, 네, 획득하는 거고, 그래서 나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 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 네, 이런 것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필터링, 사용자 베이스 필터링인데,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 나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용자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건가?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용자에 대한 기준은 뭔가?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사실은 공학적으로 약간 조금, 네, 애매한 단어긴 하죠. 그럼 비슷한. 일종의 우리가 확률 및 통계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이제 상관관계가 큰 사용자 또는 그럼 그 상관관계에 대한 카테고리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정할 것인가? 그럼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정했을 때 상관관계 값이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유사한 사용자라는 건 도대체 그 상관관계가 뭐 0.5 이상으로 하면 되냐? 아니면 0.7 이상으로 하면 되냐? 이런 것조차도 만약에 룰 베이스나 이제 전문가 이제 지식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나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용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사실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근데 기계학습 관점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시로 강우와 영미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이렇게 강우는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도넛을 구매하고 영미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은 이제 영미에게 추가로 뭐 파르페 사실은 유사한 사용자인 거죠. 지금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유사한 사용자니까 이 영미조차도 나중에 파르페를 우리가 선호하겠다. 유사하니까 예, 두 분 다 이제 유사하게 달달한 걸 뭐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사용자 기반 추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아이템 기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은 사용자 기반이나 아이템 기반이나 우리가 결국 필터링에 대한 문제라 가지고 결국 유사도 사람 기준이 유사한 건지 아니면 아이템 기준이 유사한 건지 이러한 유사도는 이제 일종의 나중에 공학적 용어, 좀 시밀러리티로 사실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용자 기반과 이제 메모리 기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모델 기반. 이제 모델 기반 자체가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평점을 예측하는 방법,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용자들이 결국 이제 필터링을 어떻게 잘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협업 기반 우리가 필터링을 할 때 그 과연 그 필터링에 대한 우리가 그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 예시로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사용자 평가, 온라인 평가, 오프라인 평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정한 시점에 사용자를 초청해가지고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든가, 등등. 아니면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보여준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비교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 관점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더 디테일한 게 보시면 모델 기반 추천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모델 기반의 협업 기반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사용자에게는 이제 추천하게 할 수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등 이런 부분은 나중에 네, 디테일하게는 좀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의 활용 사례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존에서 판매량의 30%가 추천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추천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점을 가지고 우리가 추첨을 하기도 하고요. 동행에 따라서. 평점이 높은 거 위주로 사실 이제 평점을 매겼을 때 그 평점을 가지고 높은 거 위주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추천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떤 걸 샀을 때 평점이 높은 게 있다면 그 평점들이 제가 선호하는 그 방향이 되겠죠. 네, 네, 그렇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저는 이것도 보다 말고 얘는 받고 다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넷플릭스에서 다양한 걸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추천이 이제 계속 바뀌죠, 사실은. 그래서 선호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선호한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장르를 자주 보고, 오래 본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천 시스템이랑 보시면은 지금 간단히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이 발전해가지고 규칙 기반, 그리고 지식 기반,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 추천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모델을 조금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기본적인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부터 사실 실제로 도입돼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이제 AI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규칙 기반 모델, 지식 기반 모델, 전문가 시스템, 추천 시스템을 우리가 왜 꼭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학습 위주로 요새 많이 배우지만 AI는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AI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규칙 기반 모델도 있고, 지식 기반 모델도 있고, 전문가 시스템도 있고, 추천 시스템도 있고, 또 그 안에 카테고리에서 이제 기계학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된 최근 관심사는 사실 기계학습이 강하긴 하나, 이제 전통적인 이러한 방법조차도 사실은 심플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 규칙 기반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이유는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심플하고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규칙 기반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라든가 추천 시스템은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기계학습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됐고 그거에 대한 성능이 우수하다.
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계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네,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계학습을 설명드리기 전에 좀,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도 살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수업 시간이 한 10분 조금 남았는데 그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네, 파악하면 좋은 내용들을 조금 기계학습을 그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계학습을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신뢰성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내린 결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우리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생성형 AI 신뢰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개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해가지고 미국 전기전자학회인 IEEE는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의 윤리적,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 시스템은 세상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과 맞먹을 정도로 영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IEEE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대학원 진학하거나 그 전기전자 쪽을 연구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IEEE 학회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뭐 제 논문도 뭐 IEEE 그때 말씀드린 욜로도 우리 대학원생이라고서 IEEE 어크세스라고 네 이런 논문을 그때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고 IEEE는 미국 전기전자 학회예요. 이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는 과연 진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새 그 GPT, 챗GPT나 그 제미나이를 뭐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GPT나 제미나이가 그 아웃풋으로 내놓은 그 결과과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오답을 내놓거나 이제 중간에 잘못된 그 부분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정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신뢰성은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의 불완전한 판단으로 네, 세계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인공지능 카메라가 심판을 축구공으로 오인해서 네, 심판만 계속 쫓아다니는 사건도 있고요.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도입하는데 이제 크리티컬하죠.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 뭐, 사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뭐, 나무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영되면서, 네, 실제 이러한 사고들이 실제 나기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료 관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의료 관점에서도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뭐, 예전에 왓슨의 폐암 진단율이 이렇게 17점, 17%, 18%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리고 80%는 일치하지만 뭐 전이성은 45%만 일치하더라. 이렇게 정확한 우리가 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방법에서부터 시작하더라. 학습 방법 그리고 데이터.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관점에서는 그러한 대용량 데이터가 우리가 모델의 이제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예측 및 분류도 이렇게 모델이 데이터로 이제 뭐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기계학습 써가지고 모델이 학습했다. 아니면 딥러닝 가지고 학습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모델은 이 데이터에 디펜던트한 겁니다. 사실 이 데이터에 따라서 얘가 학습이 된 거라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제 데이터를 학습이 돼서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제 새로운 인풋, 뭔지 모르지만 이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 모델이 학습했으니 이 모델이 얘로부터 내는 그 결과는 얘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정확도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우리가 뭐 최근에 최근에 뭐 어제 그제도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뭐 F-15나 전투기라든가 뭐 위성 그때 위성도 제가 한번 데이터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AI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 자체도 이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에요. 뭐 우리가 인명피해라고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사실은 이 자율주행 차가 AI가 추론을 잘못해서 내는 그 사고와 아니면 뭐 휴대폰이 추론을 잘못해서 내는 사고, 그리고 그 반면에 그 전투기에 AI를 도입했을 때, 이 전투기가 AI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불안정한 판단을 통해서 내는 사고는 사실 이 자율주행으로부터 얻은 사고와는 또 다른 이제 차원의 사고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신뢰성은 인공지능이 내는 아웃풋에 대한 신뢰성은 우리가 계속 지금 중요하게 연구가 실제 되고 있어요.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GPT 우리가 버전이 뭐 3, 4 이렇게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GPT 한 2년 전에 GPT 모델 3만 해도 우리가 한 2022년인가? 그때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이 됐었기 때문에 뭐 2024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질문은 제대로 답을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모델의 성능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싱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제 그러한 기술조차도 우리는 그 기학습해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나중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서의 블랙박스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공지능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인공지능이 뭐 딥뉴럴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전문가 시스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모델인지는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네, 결국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거고 그 모방한 건데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 고양이를 보고 이제 고양이를 바탕으로 얘가 어떻게 돼가지고 특징이 나와서 고양이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 블랙박스 개념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놓은 판단이나 결정의 과정 또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렵다. 딥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했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인풋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왔는데 그게 과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설명이 되냐라는 게 지금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율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모델이 있고 그 학습 데이터가 뭐 이 이미지는 사람입니다. 이 이미지는 뭐 고양이입니다. 뭐 이 이미지는 강아지입니다.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얘가 뭐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모델을 학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모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모델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가 이제, 얘는 뭐 고양이입니다. 라고 아웃풋을 낼 텐데, 그 고양이인 아웃풋이 정확한지 아닌지도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그럼 과연 이 모델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고양이라는 아웃풋을 내는데, 그 고양이라는 아웃풋을 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설명이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트리 베이스로, 룰 베이스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뭐, 룰 베이스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아웃풋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따라가면은, 과연 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룰을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하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면은 이게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그 결과를, 그 방법을 거쳐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가 그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걸 이제 블랙박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네, 인공신경망 기준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그 관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다음 시간, 네, 6시부터는 이제 그 부분부터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6시에 다시,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